바이스톰입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늘 느껴왔지만 막상 토트넘 소속으로 무려 400경기를 소화했다는 기념비적인 숫자를 보고 나니 이 긴 시간 동안 그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새삼 돌이켜보게 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전한 바이스톰의 첫 콘텐츠 또한 무려 5년 전이었고 이후 손흥민 선수는 저희 채널의 역사와도 함께 했습니다. 이전에도 박지성 레전드 이후에 많은 프리미어 리거들을 배출한 우리나라이지만 손흥민 선수만큼 월드 클래스라 칭할 수 있는 독보적인 선수는 없었기에 그 기쁨은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런 업적은 토트넘 현지 팬들과 전 세계 팬들로부터도 엄청난 것임을 인정받고 있어서 더욱 미소 짓게 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구단은 그들의 공식 SNS를 손흥민 선수로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며 이번 주를 스페셜 쏜 위크로 지정한 분위기였고 팬들로부터 너무 못 그렸다고 까이고 있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하여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또한 손흥민 선수에게 기념 액자를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액자가 너무 좀 그렇지 않냐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역시나 이런 제스처에서도 그 정성만큼은 인정해줄만 했습니다. 그리고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400경기라는 대업적을 커뮤니티에서 축하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난 쏜보다 먼저 죽기를 바래. 왜냐하면 쏜 없이는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야. 울게 해줘서 고마워. 만약 그가 이 클럽을 떠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망가질 것인지를 깨달았어. 눈물 난다.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그 없이는 우리가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 클럽에 소니가 없는 삶은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를 바래. 그가 우리를 떠나기 전에 적어도 하나의 트로피라도 획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말 그대로 최고의 캡틴. 이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행운이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전현직 토트넘 출신 선수들의 축하 인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위치와 존재감이 얼마나 크게 존중받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케인, 델레알리, 에릭센 등 일명 데스크 멤버들을 비롯한 전 토트넘 선수들의 축하 인사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좋은 선수이기 이전에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선수들의 인사 중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만든 선수는 요즘 부상과 함께 메디슨에게 밀려 경기 출장을 자주 못하고 있는 로셀소였는데요. 그리고 그런 로셀소를 밀어낸 메디슨의 축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뛰고 손흥민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사랑하는 형제라는 인사를 남긴 그인데요. 메디슨이 시즌 초반 같은 번뜩임을 다시 선보여야 우리 손흥민 선수도 더 경기 운영이 쉬워질 수 있기에 다가오는 노팅엄전에서는 메디슨 선수도 멋지게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 소식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레전드가 아니라는 논란이 있어서 좀 서운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현지 매체 디애슬레틱은 그런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토트넘에서 400경기를 뛴 손흥민, 프리미어리그의 위대한 선수라는 멋진 기사를 전했고 이 소식은 현지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달린 토트넘 팬들이 아닌 중립 팬들의 의견도 흥미로웠는데요. 먼저 기사는 웨스트햄전이 바로 손흥민의 400번째 출전 경기였다면서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클럽의 레전드이지만 프리미어리그 전체 기준으로는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타이틀을 획득한 팀의 일원이 아니었고 한동안 타이틀 도전팀의 일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리그 레전드라는 화두에 참여하지 못한 경향이 있지만 숫자만으로 볼 때 이런 주장은 재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9년 전 프리미어리그에 합류한 이후 손흥민의 골과 도움 기록 수치는 유난히 높다면서 그가 118골과 60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더 높은 기록을 올린 선수들은 해리 케인과 모하메드 살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보다도 뛰어난 기록인데 여기서 언급된 케인과 살라, 데브라이너는 프리미어리그의 진정한 레전드들이라는 기사였는데요. 손흥민이 이 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경기에 출장하긴 했지만 이 또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장수한 선수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면서 쉽지 않았던 데뷔 시즌을 제외하면 매 시즌 최소 10골 이상을 기록했고 득점왕까지 차지했으며 잠재적으로 이번 시즌까지 합하면 골과 도움 모두에서 두 자릿수 기록을 3번이나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리그 최고의 기록도 가지고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한 발로 기록한 골이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선수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약한 발로 넣은 골이 무려 46골로
케인이나 반페르시, 아구에로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 기사는 주목했는데요. 또한 손흥민의 양발로 골을 넣는 능력은 그가 자신의 기술을 얼마나 연마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그가 이 수준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손흥민의 왼발은 너무나 훌륭해서 약한 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느끼게 하는 수준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이런 양발 능력뿐만 아니라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에서도 항상 그 이상의 골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상적인 골 결정력으로 간주되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선수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위대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리그에 합류한 이후 거의 10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해온 선수이며 측면 포워드에 가까웠던 그는 이제 주로 중앙 스트라이커이자 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니셔 중 한 명이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어쩌면 그가 은퇴하기 전까지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가 은퇴할 시점이 되면 그의 리그 업적이 디비전 최고 수준임이 분명해질 것이라면서 심지어 지난해 까다로웠던 시즌을 마치고 회복한 뒤에도 경기력에서 주춤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선수라 극찬하였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극찬을 하고 있지만 토트넘 팬이 아닌 현지의 중립 팬들도 수많은 댓글들을 달고 있었습니다. 난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손흥민은 너무나 존경한다. 그는 훌륭한 축구 선수이자 자신의 성공을 좌절시키지 않는 슈퍼스타이다. 어린 선수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롤모델이 되는 축구 선수는 생각할 수 없다. 그가 경기장 안팎에서 자신을 다루는 방식은 정말 감탄스럽다. 그를 싫어하는 것은 불가능해. 맨유 팬으로서 난 항상 손흥민을 사랑해왔고 그가 같은 국적인 박지성과 함께 맨유 유니폼을 입을 수 있기를 항상 바래왔다. 두 사람은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겸손하고 열심히 뛰고 진정한 팀 플레이어들이다. 이제 그가 토트넘 주장이 되어 프리미어리거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것을 보니 반갑다. 그가 맨유에 합류한다면 아시아 선수 유니폼 판매 최다 기록을 깨게 될 거야. PK골을 제외한다면 그는 아마도 살라의 골 기록에 20골은 더 가까워질 거야. 살라가 손흥민과 공동 득점왕을 하던 그 시즌에도 살라는 PK골이 5골이었지만 득점왕을 공유했어야 했어.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는 동안 그를 영입하려는 다른 클럽의 루머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 난 축구계가 전반적으로 아시아 선수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난 손흥민이 유럽이나 남미 출신 영국 선수였다면 사람들이 그의 위대함에 대해 훨씬 더 감사를 표했을 것이라고 믿어. 우리가 본 최고의 아시아 선수, 완성형 선수,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6위 팀의 주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가 생각하는 슈퍼스타. 그는 타이틀을 획득할 자격이 있지만 토트넘에서 머무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맨유는 리그컵이라도 딸 수 있으니 어서 움직여. 리버풀 팬으로서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맨시티 선수가 아닌 리그 선수들 중에 내가 정말 원했던 유일한 선수야. 개인적으로도 훌륭하지만 팀 플레이어이기도 해. 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팀 플레이어인지 알 수 있어. 살라, 데브라이너, 케인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질문이 있다. 왜 토트넘은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공격수 2명을 데리고도 우승하지 못한 거야? 그는 재능과 겸손, 매일 발전하려는 의지와 일관성을 가진 선수이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가 몇 시즌 좋았었다면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절대적인 레전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어.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토트넘 팬이 된 이유가 바로 손흥민이야.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자 토트넘의 막대한 자산이다. 그는 뛰어난 축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리더십 자질과 인품도 보여준다. 손흥민이 토트넘 셔츠를 입게 된 것은 나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안겨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이것인데요. 손흥민을 한때 잘했던 과거형 선수로 치부하지 말라. 이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는 베테랑의 범주에 들어가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성장하고 진화 중에 있는 선수임을 인정하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다가오는 손흥민 선수의 401번째 경기인 노팅엄전의 중요성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남아있는 일정을 보았을 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획득하는데 꼭 승점 3점을 따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특유의 몰아치기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런 주장을 내놓은 사람은 과거 뛰어난 월드컵 예측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크리스 서튼이었습니다. 그는 토트넘과 노팅엄 간의 경기 예측에서 토트넘이 이길 것이라면서 그 중심에는 해트트릭을 달성할 손흥민이 있다 주장하였는데요. 서튼은 노팅엄이 지난 경기에서 풀럼을 상대로 승리한 것은 엄청났고
이번 경기의 승점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같은 일은 또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토트넘이 4대1로 승리하고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예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끝내고 돌아보았을 때 4위 자리를 차지했던 못했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경기로 기억될 것인데요. 크리스 서튼의 예측대로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BBC는 이번 경기 프리뷰 기사에서 홈에서 극강인 손흥민 선수를 주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2번의 홈 경기에서 7골 4도움으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다는 기사는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할 때도 역시나 득점을 올린 바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는 대부분의 현지 매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 경기의 핵심이 손흥민 선수라는 것도 대부분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점은 노팅엄의 감독이 한때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누누라는 점인데요. 그는 원래 수비 지향적인데 최근 노팅엄의 전략 역시 그래왔고 그 밀집 수비 전략을 통해 좋은 성적까지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근 토트넘의 밀집 수비를 깨는 능력을 보면 확신을 가지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토트넘은 최근 우연히도 한 경기 잘하면 한 경기 못하는 퐁당퐁당 성적을 기록해왔는데 이 흐름대로라면 지난 웨스트햄전의 무승부 이후에 이번엔 잘할 차례이긴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현재 득점왕 경쟁에서 선두와 4골 차이기에 남아있는 경기 중에서 해트트릭으로 몰아치는 경기가 나와준다면 정말 멋질 것 같고 그런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음 하는데요. 그리고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무대 복귀를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꼭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응원하며 관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